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장과 척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대장, 방광과 관련된 척추 혈자리를 설명드렸고, 오늘은 신장이 약해지거나 병증이 발생하면 척추 어느 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오장육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신장에 병이 들면은 인체의 전반적인 기력이 많이 떨어지지만은 위장이라든가 심장 기능에 충격을 주면서 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장의 핵심 혈자리는 척추 4번, 5번에서 약간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요추 3번 자리가 있어요. 3번 자리는 바로 배꼽 뒤에로 볼 수 있는데, 배꼽 뒤에는 명문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명문 혈자리 옆에 또 신유라는 신장과 관련된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쓴 이 책에는 명문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신장천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제 책에는 모든 오장육부의 척추 핵심 혈자리를 표시를 해놨는데, 동양의학의 경혈점이 365개가 있는데 거기에 오장육부와 관련된 중요한 척추 혈자리가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침이라든가 쑥뜸이라든가 부항 등을 이용해서 척추 혈자리를 다스리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잘못 다스리면은 척추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자리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노자석은 인체 어느 부위든 다 다스릴 수가 있지만은 척추 혈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스려도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척추에 파괴된 조직을 다시 복원시키고 염증을 다 분해해가지고 제거를 해버리고, 주변에 독소라든가 노폐물을 끼있는 까지 완전히 다 제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나노자석은 치료 효과도 타액 추종을 불허하지만은 치료 진행 방식도 여타의 어떤 치료법보다 뛰어난 결과를 얻게 되고, 어떤 부위든 치료가 다 가능하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배꼽 뒤에 명문이라는 혈자리를 저는 이 책에 신장천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모든 12장부의 혈자리를 이 책에는 관련된 핵심 혈자리를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척추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자리와 어떤 장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또 척추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장부를 취해서 다스려야 되는지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장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자리는 신장에 병증이 심해도 통증을 4번, 5번에 비해서 크게 못 느끼는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하면은 신장 자리보다는 주로 신장 아래쪽에 대장이라든가 방광천, 또 그 아래 전립선과 관련된 그 주변에서 통증이 많이 느끼니까 그 자리 위주로 다 치료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은 여기 명문 혈자리 중심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신유 주변에 해가지고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데, 신장염이라든가 신장 결석이라든가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신장암처럼 병증이 깊어지면은 이 자리도 문제가 반드시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장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배꼽 뒤에 이 신장천을 중심해가지고 넓게 배를 아주 반드시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서 신장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이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천이라든가, 또 신장은 양옆에 갈비뼈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중요한 혈자리가 있는데, 신장을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주로 오수혈을 취해서 많이 다스리는 것이 현실이고, 서양의학에서는 신장이 병증이 깊어지면서 신장염이라든가 신장 투석 같은 경우도 치료법이 있고 치료하긴 하지만은 치료 결과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신장염의 병증이 있어도 평생 동안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갈비뼈 끝나는 부분에 양옆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증상에 따라서는 양옆에 신장이 있는 부위를 누렸을 때는 통증이 상당히 크게 느끼고, 증상이 심해지면은 통증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장염도 많은 분을 저는 다스렸지만은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치료하신 분들은 실패한 사례가 없어요. 신장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발생한 부위를 중심해가지고 그 주변이 손상이 많이 오거든요. 또 오랫동안 몇십 년씩 신장염 때문에 고통받은 분들은 방광염처럼 피로감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피로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증상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신장염 환자분들 다스리면은 한 2~3일만 해도 피로감이 그전에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히 편안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놀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장염이 주변으로 발생한 파괴된 조직을 다 다시 재생시키고 복원을 시켜버려요. 세상에 현대의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발전을 많이 했지만은
그 정도까지 파괴된 조직을 다시 재생시키지 못해요. 신장염이 걸리신 분들이 자신의 면역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힘에 의해서 그게 다시 파괴된 조직이 다시 살아난다면은 큰 다행이고, 근데 오랫동안 앓으신 분들을 보면은 거의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자생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 자생력의 힘으로 다시 복원시키고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재발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신장 투석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그 파괴된 조직은 상당히 심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 나노자석으로 신장에 있는 부위를 넓게 덮어버리고, 또 3번 배꼽 바로 뒤에 있는 신장천을 넓게 같이 동시에 덮어가지고 다스리게 되면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죠. 또 병증이 있지 않고 신장이 약한 상태일지라도 이걸로 다스리게 되면은 전혀 부작용 걱정 없이 신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증상이 다 제거가 되고, 신장을 강화시키고, 또 배꼽 뒤에 있는 신장 주변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해줘요. 뼈 조직까지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노자석은 치료를 진행시키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대신에 이 나노자석을 한두 개씩 다스려가지고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해요. 어설프게 치료하면은 치료 결과 역시 어설프게 나타나고, 제대로 보사법을 이용해서 또 강도를 세게 해가지고 전체를 넓게, 신장 주변도 넓게 덮어버리고, 양쪽에 또 신장천 주변도 넓게 덮어버리면은 세상에서 다른 치료법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치료가 들어가고, 또 치료 진행 속도도 상당히 빠르지만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치료하면 치료할 만큼 끊임없이 진행을 해줘요.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몸의 컨디션도 달라지고 피로감도 없어지고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신 분들은 계속 치료하게 되고, 치료한 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이 나노자석으로 몸을 관리하는데, 저는 평소에 한 520개 정도는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요. 하루 24시간 거의 1년 내내 그렇게 지니고 사는데, 한 500개 넘는 분량 가지고 몸을 관리하지만은 내 몸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또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 전반적으로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거든요. 오장육부뿐만이 아니라 척추라든가 뇌까지 모든 기능이 생각으로 상당히 빠르게 노화가 진행돼요. 몸이 나빠지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소화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허리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허리 때문에 병증이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걷지를 못하고 누워 지내기도 하고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로 인체의 기능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노화가 진행되고 악화되면서, 그렇게 해서 나이 들면은 건강이 최고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자석 위에는 거의 한 40년 넘게 병원에도 가지 않고 오로지 이걸로만 몸을 관리하는데 몸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건강이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수단 가지고 내 몸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신장이 약해졌을 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넓게 배에서 다스리고, 또 신장이 있는 부위를 같이 동시에 넓게 해서 다스리게 되면은 신장도 강화되고 튼튼해지지만은 신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병증을 다 예방도 하고, 또 신장염이라든가 신장암이라든가 신장투석이라든가, 그러니까 신장이 많이 파괴된 분들도 다른 치료법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허리의 왜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냐면은, 허리는 4번, 5번을 중심해가지고 골반 전체가 상체와 하체 통로거든요. 이 통로가 막혔을 경우 상체와 하체에 혈액순환 장애가 상당히 크게 심하게 와요. 처음에는 다리 저림이라든가 다리가 쥐가 나거나 또 발바닥 통증이라든가 하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은 그 병증이 심해지면은 걷지를 못하고 또 휠체어에 의지해야 되고, 그마저도 안 되면은 누워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인체는 어느 부위든 문제가 발생하거나 병증이 발생하면은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통증 있는 부위를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그 문제는 이게 다 해결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하든 한 달 하든 3개월 하든 끊임없이 병증을 제거하고 파괴된 조직을 다시 복원시키고 통증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를 하면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본인이 치료가 잘 되는 걸 느끼면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지키고 또 내 몸에 병이 들어왔을 때는 병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좋은 치료법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좋은 치료법을 찾았을 때 내 몸의 건강은 평생 동안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특히 상체 하체 통로인 골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장과 관련된 척추 혈자리 중요한 자리를 설명드렸고 만약에 내 몸에 신장에 이상이 있거나 병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꼭 다스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노자석으로 다스리길 권해드립니다.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실 거예요. 현대인들은 병원에만 의존하면서 내 몸을 의사들 맡기고 치료도 하고 관리를 하지만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만이 내 몸에 모든 병증을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치료하면서 안타까운 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간단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또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병증이 심각할 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할 상황이 되면은 병원 치료해야 되겠지만은 평소에 내 몸에 이상이 있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하는 것을 느낄 때는 또 병증이 있고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고 고통받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걸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40년 넘게 병원에 가지 않고 오로지 이거에서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이 나노자석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과 요추 3분자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번 시간에 대장과 방광과 관련된 중요한 척추 혈자리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오늘까지 설명드리면서 빠진 부위가 소장하고 남자분들의 전립선 부위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허리 부위에 있는 소장과 남자분들의 전립선 기능을 주관하는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를 설명드리고 전립선 부위의 척추의 핵심 혈자리가 어느 부위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리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또 척추 협착증이라든가 척섬이라든가 디스크라든가 그런 분들을 많은 분들을 치료해드렸거든요. 허리 통증도 심해지면은 못 견딜 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그리고 치료를 병원 치료든 어떤 치료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도 그 고통이 해결 안 될 때 그 고통은 당사자한테는 말도 못하게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은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소장하고 전립선하고 또 그 장부와 관련된 척추 핵심 혈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